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아춤을 박종현입니다. 오늘은 지금 아까 비가 좀 내렸거든요. 비 온 이후에 날씨가 상당히 좀 쌀쌀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요. 내일이 또 11월 11일 빼빼로데이죠. 뭐 좀 상술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변 분들에게 또 정을 전하는 뭐 그런 개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어김없이 일요일에 만나는 주간 전망소 지금 바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금융시장 살펴보고 가야죠. 사실 뭐 지난주라고 한정하기엔 그렇고요. 10월 이후로 보게 되면 이른바 이 위험 선호, 뭐 우리가 리스크 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는 시기를 뭐 우리가 리스크 온이라고 하고, 반대로 이제 위험 선호도가 꺼졌다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리스크 어프 뭐 이렇게 안전자산 선호 시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차트를 보시면 10월 초 이후에 뭐 미국 증시 할 것 없이 또 뭐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고 대체적으로 보시면 주식시장이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고요. 반면에 채권시장의 경우에는 10월 초부터는 또 금리가 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뭐 국내에서 국고채 3년 금리, 국고채 10년 금리 할 것 없이 10월 이후에 상당히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면서 바야흐로 10월 초부터 뭐 최근까지도 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즉 주식시장의 강세, 채권시장의 약세, 이른바 위험자산 선호의 리스크 온 모드가 이어졌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가장 큰 동의는 뭐 결국은 뭐 사실 매크로 지표나 펀더멘탈 지표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차트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 차트가 뭐냐면 그 시티 글로벌 그 IB인가요? 뭐 시티 글로벌 은행에서 발표하는 시티의 그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라는 게 있는데, 경제 지표가 이제 전망치하고 얼마만큼의 괴리가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이제 예상치 대비 전망치가 좋게 나오면은 이제 숫자가 높은 쪽으로 작용을 하고요. 반대로 예상치보다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뭐 숫자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 매크로 서프라이즈 인덱스, 뭐 시티 이코노믹 서프라이즈 인덱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시면 그 10월 초 이후에 이 미국의 경우에 보시는 것처럼 이 숫자가 떨어져요. 그 얘기는 10월 초 이후에 발표된 경제 지표들이 예상치보다 그렇게 별로 좋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뭐 최근에 미국의 고용지표 좋기도 했긴 했지만 뭐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경제지표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월 초 이후에 이렇게 위험 선호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매크로적인 측면보다는 일종의 이제 심리적인 측면이 강했죠. 이제 미국하고 중국이 바야흐로 이제 무역 협상의 단계적 합의에 이를 것으로 이제 기대되면서 10월 초부터 이런 리스크 온 모드가 시작이 됐고요. 지난주까지도 한때 이제 그동안의 관세 부과 부분도 이제 철회될 수 있다라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들리면서 뭐 상당히 주중에 주가의 상승폭이 가팔라졌습니다. 다만 이제 주 후반에 와서 중국의 경우에는 이 관세 철회에 합의했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지만, 미국의 경우에 특히나 이제 트럼프가 주말에 뭐 자신은 어떤 것도 뭐 합의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조금 번복을 하면서 약간 분위기가 싸해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 모두 이렇게 긍정적인 협상을 계속 해 나가는 쪽으로 이제 멘트를 계속 했기 때문에 뭐 크게 시장 심리가 무너지진 않았고요. 전체적으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합의 기대감, 이런 것들이 매크로 지표의 예상보다 좀 저조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10월 초 이후에 거의 한 달 넘게 이렇게 위험 선호 현상을 만들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권시장의 경우에도 이 금리 상승폭이 매우 가팔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차트를 하나 추가로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이거는 뭐냐면, 이제 수익률 곡선인데요. 보시면 뭐 1개월 만기부터 뭐 10년, 20년, 30년까지 해서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 우리가 이제 수익률 곡선 영어로 yield curve라고 얘기를 하죠. 이 파란색이 미국채 시장의 지금 수익률 곡선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만기가 길면 길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정상 커브, 우상향의 일드 커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3개월 전과 비교를 해보면 이게 지금 빨간색이 3개월 전이거든요. 보시면 3개월 전만 하더라도 3년 이하 구간에서는 완전히 이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V자 형태가 되어 있었고 뭐 한때 뭐 3개월과 10년 금리가 역전이 됐네 어쨌네 뭐 2년과 10년의 금리도 곧 역전이 되네 만에 뭐 장단기 스프레드의 역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경기 침체를 뭐 예고하네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이제 한동안 떠들썩했잖아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결과론적으로는 다시 커브가 정상화되면서 이제 그러한 우려감들을 잠재웠는데 그러면 그 3개월 전에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쳤던 거는 이거는 그러면 이제 뭐 상당히 오버였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이 채권 시장의 미래 예측성 또 수익률 곡선의 미래 예측성을 이제 강조해온 입장에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그 당시의 상황에서는 아무 정책도 취하지 않으면 향후에 경기가 침체로 갈 환경이다라는 거를 이제 이 수익률 곡선이 얘기를 해줬던 거고요. 그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단 가장 큰 건 보시는 것처럼 기준금리가 엄청 내려왔죠. 미국이 지금 7월 이후에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이거는 지금 이제 8월 8일이니까 금리 인하 한 이후이거든요. 이제 그 전까지 합치면 7월에 한 번 했고 또 9월에 했고 이번에 10월까지 하면서 세 차례 금리 인하 했잖아요. 3개월 전 이후로는 지금 2번 금리 인하해서 지금 단기 쪽 금리가 상당히 부분 내려왔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위험들을 상당 부분 누그러뜨려 준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장기 쪽 커브도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서 결국은 연준이 이제 보험성 금리나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인슈런스 컷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현재 경제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혹시나 모르는 경기 침체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조금 금리 인하를 통해서 부양해 주겠다. 이게 이제 보험성 금리 인하거든요. 지난 세 차례의 금리 인하가 현재 시장의 어떤 그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작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결국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커브가 V자 형태로 단기 쪽이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역설했었는데 이러한 우려 부분들을 반영해서 연준이 단기 쪽 기준금리를 상당 부분 내려줬고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낮아진 금리 인하 부분들이 향후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는 게 지금 또 커브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통화정책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이런 지난 그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이 커브 형태가 계속 가파른 형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이 커브가 내려올 건지는 말 그대로 향후 경제 여건에 따라 달려있죠. 그리고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아직 완전하게 지금 서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분위기로는 이렇게까지 해놓고 정말로 이번에 1단계 합의도 안 된다고 한다면 시장의 실망감이 대단할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일단 합의를 하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만 지켜진다고 한다면 당장은 커브가 좀 유지될 것 같긴 한데 무역협상에 대한 그 실질적인 합의안이 그렇게 예상보다 크게 뭐랄까 서프라이즈 않고 알맹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향후 경기에 대한 우려가 또 커지면서 다시 커브의 기울기는 또 내려올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관세가 계속 남아있다고 한다면 미국이나 중국 모두 현재 관세 부과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부담을 주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관세가 철회되지 않으면 시차를 두고 최근에 제가 매크로 지표는 별로 좋지는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경제에 둔화해야 되는 우려를 생각하면서 또 이 수익률 곡선이 슬슬슬 내려와서 플랫해지거나 또 역전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앞으로 현재 이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가 우상향의 그 정상 커브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모습이 계속 유지되고 경기가 긍정적인 방향 또 리스크 온 모드가 이어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현재로서는 1차 이 미중 합의안이 성사되고 또 그 과정에서 관세 기존에 매겨졌던 것들이 좀 철회되는 모습들이 뒤따라야 예상했던 대로 이제 경기가 좋게 흘러가는 거고 만약에 그게 또 잘 안 된다고 한다면 지금은 기대감만 반영했었을 뿐이고 다시 또 경제에 대한 전망이 상당히 좀 어두워질 수 있겠다. 뭐 역시 뭐
지금부터 연말까지 내지는 뭐 내년도 상반기까지도 계속 이 미중 협상에 대한 부분들에 계속 우리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미국 커브를 봤으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국내 커브도 살짝 보여드리고 갈게요. 지금 국내 커브는 요거죠. 루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우리도 3년 이하 구간들이 이렇게 역전되는 V자의 뭐 요상한 이런 형태였다가 약간 루트 모양 같으네요. 그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 뭐 매우 가팔르죠. 특히 뭐 10년 이상에서 커브가 급격하게 지금 섰고 10년 구간의 금리는 거의 뭐 저점 대비 60bp 이상 급등을 했는데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우리도 금리 인하를 한번 해준 부분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정부가 내년도에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펴겠다고 하면서 국채 발행을 늘릴 거라는 전망이 이제 뭐 현실화되면서 이제 이렇게 커브가 급격하게 3개월 만에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우리도 지금 이 커브상으로는 향후 경기가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데 뭐 미중 무역 협상도 그렇고 또 정부의 정책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얼마든지 또 향후 경기 전망들은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외에 뭐 외환시장 같은 경우 달러화가 유로화 대비로는 강했지만 위안화라던가 또 원화, 아시아 통화 대비로는 좀 약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그 달러 위안 환율이 한때 이제 7 위안을 넘어가면서 뭐 상당히 이 환율 전쟁에 대한 우려까지도 불거졌었는데 지난주에는 7 위안 밑으로 깨고 내려왔죠. 6.99 위안 이제 포치라고 해서 7이라고 하는 7 위안이라고 하는 수치가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었는데 그 수치는 다시 내려오게 됐고요. 우리 지금 달러원 환율도 1157원까지 하락폭을 높였습니다. 역시 근데 여기도 지금 이제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여기서 더 내려갈지 더 갈지는 이제는 기대만 갖고는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이 미중 간 무역 협상이 잘 타결되는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뭐 얘도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약간 한계 상황이 좀 온 이런 모습이고요. 유가도 바닥 대비 제법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전체적으로 뭐 구리 가격이라던가 또 금 가격 그 지난번에 그 주간 전망소에 이제 저희 구독자분 중에 한 분이 그 금 가격에 대한 뭐 가격 결정 요인 뭐 이런 거 좀 물어보시기도 했는데요. 이제 관련해서 그 금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자산으로서의 그 인식도 있고 또 이제 금이 어쨌든 이제 귀금속 산업재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또 이런 성향도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금의 가장 큰 가격 결정 요인은 이제 안전자산 선호를 대변하는 그게 제일 크고요. 그 이제 빌 그로스라고 하는 이제 과거의 채권 왕이라고 불렸던 분이 계셨는데 이제 이분은 지금 이제 은퇴를 하신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채권왕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하는 게 그 제프리 건들락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제 이분 헤지펀드의 대부이신데 이제 이분이 건들락 인덱스라는 거를 이제 만들었다기보다는 이제 요분이 요 지표를 상당히 중요하게 본다라고 하면서 유명해졌는데 그 건들락 인덱스는 뭐냐면 이 안전자산의 대표인 이 금과 또 경기에 민감한 구리를 우리가 또 닥터 카퍼라고 하거든요. 경기에 상당히 좀 민감하다고 해가지고 이 산업재 중에 가장 대표적이죠. 그래서 이 구리하고 금을 서로 비율로 봅니다. 그래서 구리를 금으로 나눴었을 때 만약에 이제 이 비율이 떨어지게 되면 그 얘기는 구리가 하락하고 금이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얘기는 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어떤 그 회피 성향이 이제 커지는 걸 얘기하고 반대로 이제 구리를 금으로 나눈 이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이제 위험 선호도가 높아지는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최근 상황 보게 되면 구리 가격은 지금 약간 상승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금 가격은 지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감안해 보면 최근 상황들은 이제 확실히 위험 선호 현상들이 좀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또 평가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그 지난번에 시진핑 주석이 뭐 블록체인 기술 활용 잘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이후에 급등했다가 조금 슬금슬금 내려오고 있는데요. 뭐
차트상에서는 뭐 1000만원 선 정도는 계속 좀 지지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지난주 금융시장 짚어드리면서 뭐 다양한 얘기들 전해드렸고요. 다음 주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경제지표 그리고 이벤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를 보면 상당히 뭐가 이벤트가 많아요. 지금 저도 정리하면서 되게 다음 한 주가 조금 이것저것 많이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게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일단은 이제 월요일 날에는 그 우리나라 10일까지 수출이 지금 발표가 됩니다. 지금 지난 10월까지 작년 12월부터 해서 11개월 연속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을 했는데 지금 11월 중에도 수출 증가율 마이너스를 보일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른바 이제 기저효과라는 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11월부터는 수출 증가율의 마이너스 폭이 다소 좀 좁혀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이제 경기에 대한 바닥의 어떤 기대감도 좀 생기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이 경제가 지금 바닥 수준에 온 거는 저도 맞는 것 같은데 이 경제가 바닥 수준에서 계속 횡보하는 이른바 L자형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U자형 형태로 반등을 할 것인지는 역시 수출이 가장 먼저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금 그 우리 수출의 가장 주력 품목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격은 떨어지긴 했지만 물량은 지금 조금 상승률이 올라오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제 11월 수출 증가율은 얼마만큼 마이너스 폭이 좁혀졌을지 그게 관건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10일까지가 뭐 물론 숫자는 사실 10일까지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20일까지 숫자를 그래도 봐야 되는데 어쨌든 첫 단추를 깨는 거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국에서는 광군제라고 해서 뭐 일종의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날이죠. 그 날 과연 이제 중국의 소비가 얼마만큼 있을지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다음 이제 화요일 날은 그 아까 이제 제가 계속 결국은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무역 협상이 어떻게 타결되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트럼프가 이코노미 클럽에서 무역 및 경제 정책 관련된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좀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결해서 13일 날에는 그 수입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국가안보를 그 빌미로 삼아서 고율 관세를 매길지 말지를 이제 그 검토해보겠다라고 해서 원래는 그 5월 달에 매겨졌어야 되는데 지금 6개월 연기됐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마감 시한이에요. 그래서 지금 뭐 그 유럽산 자동차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지금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미국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관건이고요. 일단은 뭐 고율관세는 매기지 않는 쪽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뭐 하도 지금 트럼프가 뭐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한번 봐야 되는데 결국은 이제 화요일과 수요일을 보게 되면 그 트럼프가 최근에 이 중국하고 무역 협상을 조금은 타결해 나가려고 하는 기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트럼프가 착해진 게 아니고 지금 내년 11월까지 미국 대선이 이제 1년 정도 남은 상황이고 또 최근에 트럼프가 국내적으로 이제 탄핵 이슈에 이제 뭔가 직면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국면 전환하기 위해서 뭔가 대외적인 문제들을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대는 하고 있는데 뭐 혹시 또 이제 강경 일변으로 나와버리면 뭐 중국하고는 무역 협상을 일단락 짓지만 이제는 전선을 뭐 유럽 쪽으로 옮긴다던가 이러면 또 상당 부분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일하고 목요일은 파월 의장이 상하원 그 의회 연설이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일단 지난 세 차례 금리 인하하고 보험성 금리 인하가 마무리됐다라고 지금 언급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요번 의회에서는 큰 뭐 변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혹시나 뭐 딴 얘기 하는지 아니면 기존 스탠스 좀 지켜보시고요. 14일 날은 중국에서 이 생산 또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 요 지표들도 발표가 됩니다. 최근에 중국 경제 상황들은 그 나름 그래도 조금은 잘 버텨주고는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 미국 간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도 어느 정도는 선방하고 있긴 한데 이게 이제 장기화되면은 부담이 클 수밖에 없을 거거든요. 일단은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지금 투자 증가율 같은 경우는 전월과 비슷한 정도 수준, 산업 생산은 조금 둔화되는 수준, 소매 판매도 뭐 비슷한 정도 수준이 지금 컨센서스로 잡히고 있네요. 뭐 아직은 크게
그 월별 지표에서는 뭐 크게 우려가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지표들 한번 14일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국에서는 이제 그 기재부가 한 달에 한 번씩 최근 경제 여건을 발표를 하는데, 이제 표지가 녹색이라 그래가지고 그린북이라고 불러요. 미국에서 보면 베이지북이라는 게 있죠. 비슷한 그런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베이지색이래요. 앞에 표지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폰 따가지고 이제 표지를 그린색으로 해서 이제 그린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계속해서 그 한국경제에 대해서 기재부가 좀 부정적인 평가를 했었는데, 과연 어떤 평가를 내렸었을지. 최근에 일부 지표에서는 약간 좀 바닥 징후들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역시 금요일 날에는 미국의 이제 10월 소매 판매가 좀 발표가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로 좀 하고 싶은 얘기는, 최근에 이제 금융시장의 가격 변수들을 보면 앞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도 2100선 30원대 2130포인트까지 올라왔고요. 코스닥도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많이 좀 올라왔고, 수출도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1월까지는 매우 가파른 하락세를 보여줬다가 10월까지는, 하지만 이제 11월부터는 마이너스 폭을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리고 전체적으로 뭐 소비 심리 지표도 조금 나아지는, 그래서 이른바 이제 경기 바닥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수익률 곡선의 기울기도 마찬가지고, 뭐 금리 흐름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경제가 바닥을 다졌다고 해서 이게 꼭 반등한다라는 법은 없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U자형으로 회복을 할 수도 있고, 그냥 L자형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계속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지금 연말 내년도 초까지는 과연 경제가 바닥에는 왔으나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 형태로 갈 거냐, 아니면 계속 바닥에서 고만고만하게 놓을 거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고,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결국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정말 타결될 거냐, 기존의 관세 철회될 거냐, 이 부분에 달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쪽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바닥은 조금 확인했고, 바닥 수준에서 조금은 반등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그 반등의 기울기와 폭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제한적이고 매우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크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최근에 이 금융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위험 선호 현상들, 즉 주가가 오르고 금리가 오르는 이 부분들이 뭐 방향성은 조금 이어질 수 있다고 손치더라도 기울기는 이제는 조금 다시 또 밋밋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금리 같은 경우는 뭐 너무 그동안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지난주부터 자꾸 이제 금리 상승이 제한되고 고점 부근에서 대기 매수세가 잡히는 거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는 뭐 시장금리의 경우에는 뭐 단기 고점 부분이 조금 형성되는 그런 과정에 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환율도 보시면은 지금 1150원대까지 왔는데, 요 1150원 이하로 내려가려면 이거는 완전히 좀 트렌드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데, 뭐 그렇게까지 보기에는 조금은 저는 이른감이 있는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위험 선호 현상들이 지난 10월 초 이후에 상당히 강하게 진행됐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는 그 1단계로는 마무리 국면 쪽에 조금 오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여기서는 다시 정말로 최근에 금융시장이 위험 선호 현상들을 먼저 반영을 했는데, 이제 정말로 후속 조치들이 뒤따를지, 그런 것들이 이제 기대를 충족시켜 줄지를 조금은 지켜봐야 되는 시간에 도달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 주간 전망 소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 보니까 이번 주에 또 11월 14일 날 수능도 있네요. 뭐 주변에 수능 보시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저도 이제 조카가 수능 보게 되는데 잘 보기를 저도 기도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수능 보는 학생들 있으면 응원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간 전망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